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8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먼저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나게 현재 작업 환경을 보여주는 단추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포토샵 CC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다를 수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서 환경을 맞춰놓고 작업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작업을 하시다가 혹시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기 위해서도 이 네모난 단추를 쿵 찍으셔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눌러주게 되면 초기화 설정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역시 꼭대기에 있는 삼각형 콕 찍게 되면 두 줄로 한 줄로 본인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설정 가능하고요. 맨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의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창으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곳으로 통하니까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창을 띄워주세요. 왼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창 달리 보이는 게 확인이 될 텐데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컬러 테마 뜰 겁니다. 그래픽 작업을 할 때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어두운 테마로 작업을 많이 하지만 시험 문제 풀이하는 동안은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나란히 보기 위해서 창문을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오픈 다큐멘티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창을 넓게 혼자서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일단 빼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커서의 모양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브러쉬의 크기나 지우개의 크기를 설정하실 때에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크기가 이따만하구나 이렇게 작구나 라고 하는 게 보였으면 좋겠죠. 노멀 브러쉬라고 하는 걸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크기를 유추할 수 있도록 형태가 보이는데요.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친구는 그 위치감만 십자가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알 수가 없어요. 스탠다드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모양만 있습니다. 저희 노멀 브러쉬로 형태를 바꿔놓도록 할 거고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문제에서 픽셀 단위로 크기를 조정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금자를 꺼내놓고 픽셀 단위로 보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글꼴에서 그 크기와 색깔 지정할 때의 단위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단위로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더 봐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개체를 배치할지 이렇게 쭉쭉 선을 뽑으시려면 그 색깔이 배경과 대비돼서 잘 보여야 될 텐데 배경도 빨간데 선도 빨가면 잘 안 보일 테니까 색깔 바꾸는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설정들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서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셔야 한글은 한글로 영문은 영문으로 글꼴의 이름이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작업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의 이름과 그 파일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1번이라고 크기는 400에 50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부터 주도록 할게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크기가 지정된 대로 폭은 4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졸루션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 색깔은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하얀 종이를 깔아놓고 작업하시면 잘 보일 것 같네요. 크리에이트. 개체를 배치할 때 이렇게 토끼는 요만하게 배치하겠다라고 안내선을 뽑을 경우에는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룰러스라고 하는 눈금자가 보여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지처럼 눈금자 확인이 되시죠? 저는 창에다가 꽉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손바닥 더블 클릭.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 안에 이미지 안에 소스들이 들어있다라고 했네요. 저는 창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따로따로 띄우기 때문에 비어있는 틈바구니가 보여요. 요 틈에다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올 수 있고요.
창을 넓게 혼자서 쓰는 경우에는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다. 2급의 1번을 열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이미지의 크기를 보아하니 지금 우리 거와는 비율이 좀 다르죠? 폭과 높이가 1대1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높이값 귀 위에 이렇게 공간 나와 있고 아래쪽에 발 밑에 공간 없고 이렇게 높이값은 그대로 필요한데 너비는 좀 일부분이 잘려도 되는 것 같죠? 이렇게 토끼 엉덩이 부분 잘려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배경에 있는 그림도 잘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높이값만 맞춰오면 되겠군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가 있고요. 하이트 높이만 500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미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높이를 줄이면 폭도 약간 같이 줄어들 거예요. 그대로 OK 하셔서 사이즈 맞춰줬고요.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동 도구 이용해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창을 넓게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레이어가 쌓이고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니까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1번입니다 라고 이름을 임의로 정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름은 바꾸지 않아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로 바꿔준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복제를 할 거예요. 토끼라고 되어 있죠. 토끼를 잘 선택하셔서 이렇게 조그맣게 복제를 하시면 될 텐데요. 선택하는 도구들이 퀵셀렉션과 매직원드 두 개만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처럼 오브젝트 셀렉터가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버전에 따라 다른데 오브젝트 셀렉션의 경우에는 2020 버전부터 추가된 기능이에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없으신 분들은 퀵셀렉션으로 문질문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퀵셀렉션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문질문질 하실 경우에는 그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보일 텐데 브러쉬가 너무 작거나 클 때는 크기 조절도 가능해야 되겠죠? 엔터키 주변에 보시게 되면 열려라 네모 가로와 닫혀라 네모 가로가 있을 겁니다. 요걸 누르시게 되면 브러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정하셔서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잡으시면 되겠고요. 위쪽의 옵션에서 클릭 드래그 할 때마다 더해 주십시오와 빼 주십시오 라고는 옵션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조절하셔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필요한 것들 선택하시면 되겠죠. 선택을 잘 하셨으면 복사를 하실 때 단축키를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똑같은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더니 이렇게 복사된 거 확인됩니다. 다만 큰 토끼가 왔기 때문에 토끼를 좀 줄여보도록 할 건데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할란다.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워낙 많이 쓰니까 컨트롤 T라고 하는 단축키를 쓰시기를 권하고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하얀색의 네모 상자 보이시죠? 바운딩 박스가 뜨면 클릭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방향을 뒤집어 주시려면 이렇게 커서가 꼬부라지는 순간 보이시나요? 클릭 드래그해서 뒤집으시면 방향을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한 바퀴 빙그르 돌았더니 제자리군요.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시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가로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고요.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게 되면 토끼가 복제가 됐지요. 쉐이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식들을 달아주도록 할 건데요. 쉐이프에 대해서는 그 모양에 따라서 색깔들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우선 토끼 모양을 찾겠습니다. 왼쪽의 도구 상자에서 흐뭇덕거리는 도형 보이실까요? 이 친구는 커스텀 쉐입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동그라미, 다각형, 그리고 맨 끝자락에 커스텀 쉐입. 위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겠습니다. 쉐이프라고 하는 옵션으로 필 색깔을 채울 겁니다 라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는 선이 없어요 라고 짝대기 그어져 있어야겠죠. 오른쪽에 쉐이프 고르시면 될 텐데요. 이 쉐입들은 내가
보자마자 바로 보이는 버전이 있고요. 없을 경우에는 추가시켜줘야 되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019 버전에서는 아예 모양들이 쭈루룩 펼쳐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편하실 텐데 2020 버전부터는 새롭게 내가 쓸 거다라고 따로 불러내셔야만 볼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가 예전에 사용했던 버전에서 있던 모양인데 얘가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불러내시게 되면 오른쪽에 쉐입 패널이 이렇게 열릴 거예요. 거기에서 3줄이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전 버전에서 썼던 쉐입들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레거시 쉐입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친구를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또 가지런히 서랍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올 레거시 뿅 찍으시게 되면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좀 귀찮죠? 하지만 요거를 다 모아 놓으려면 방법은 있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서랍들을 다 열어 놓는 게 편합니다. 이제 몽땅 다 열어놨으니 찬찬히 토끼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애니멀에서 토끼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선택했고요. 그리는 건 여기다 그릴 거다 라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토끼가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드래그 하는 대로 똥똥한 토끼가 아니면 날씬한 토끼가 만들어지면 곤란하겠죠.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왼손으로 쉬프트를 누르시게 되면 비율에 맞춰서 제작이 될 거예요. 마우스부터 떼시고 작업이 끝났으면 쉬프트는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토끼가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시죠? 색깔 값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던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색상 값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썸네일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을 지정된 색으로 바꿔줄게요. 크기 조절하는 거 단축키 기억하시죠? 컨트롤 T. 방향을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시키는 거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크기는 확정이 됐고요. 레이어에 대해서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스타일은 레이어 창의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혹시라도 달라졌다 싶으실 때는 리셋이라고 해서 디폴트 값, 기본 값으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리본 모양도 찾겠습니다. 리본의 경우에는 똑같이 생긴 친구가 색상만 달리 하나가 더 있네요. 얘도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얘입니다 라고 레이어 잘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컨트롤 J 쌍둥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값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레이어 창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다가 쓸 거거든요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가 임의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스펠링 틀리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시켜 주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될 텐데 키보드에 있는 커다란 엔터키 말고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를 치게 되면 글자 다 썼습니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 꼴, 크기,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라디언트로 색상을 씌워주겠다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했는데요.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색상 자체를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문제에서는 색상 값을 두 개만 줬네요. 양쪽 끝단에 있는 물감만 필요하고 중간에 저는 이렇게 쓸데없는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서 없애버릴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투명도에 대해선 상관없죠. 색깔값만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작을 하시고 나서 그 그라디언트의 색상 방향이 시작하는 게 보라색, 끝나는 게 노랑인데 우리는 반대로 되어 있죠. 앵글 값도 같이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늘처럼 생긴 친구는 질질질 끌어서 옮겨주시면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도 추가하겠습니다. 사이즈 2픽셀이고요. 색깔은 F6개 흰색입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보안이 이렇게 꼬불텅하게 구겨져 있군요. 그거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전체적인 문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서 꼬불텅한이라고 콩 찍게 되면 웹텍스트 옵션이 보일 겁니다. 스타일이 no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꼬불텅한 아이들 중에서 출력 형태와 비슷한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밴드값 단추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크기를 바꿔서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치가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될 텐데 혹시라도 가이드라인을 뽑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눈금자도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파일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첫 번째 400에 500짜리 커다란 이미지는 JPG, 10분의 1로 줄인 40에 50짜리는 PSD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Save,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으니까 불만이 없는데 지금은 JPG로 저장할 거기 때문에 PSD가 아니라 콩 찍으셔서 JPG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도 버전에 따라서 파일 형식이 JPG가 바로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요. 만약에 파일에서 세이브에서 JPG가 없으신 분들은 내보내시면 됩니다. 엑스포트라고 내보내는 친구가 보일 거고요. 거기에서 엑스포트 as라고 하게 되면 JPG나 PNG라고 포맷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미지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한 번 더 저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현재 400에 500으로 되어 있는 걸 40이라고 바꾸게 되면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50이라고 높이 값도 같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오케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는 GTQ.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줬던 그 이름. 형식도 PSD 제대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저장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이 400에 500짜리로군요. 이 친구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는 픽셀 단위인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폭은 400 높이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분들은 눈금자가 보여야 되니까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키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컨트롤 R 누르시게 되면 바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액자 만드는 문제가 나옵니다. 액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개체들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액자 먼저 작업을 할 텐데 문제 번호를 보면 동그라미 2번에서 액자 제작에 대한 지시가 나와 있군요. 소스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창을 따로 띄울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빈틈 바구니가 보여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올 겁니다. 2급의 2번 열기. 이미지를 보아하니 요 위쪽에 토끼 위 공간 있고요. 아래쪽에 살짝 공간 있고요. 똑같이 다 필요한 거 같죠? 그렇다면 높이값만 맞춰오면 되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하이트 높이값을 500이라고 바꿨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게요. 외부의 이미지 가져온 거 2급의 2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토끼를 데려오고 보니 이 친구는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야 되겠네요. 자유롭게 크기 변형하는 게 컨트롤 T라고 했었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반대로 뒤집어주는 플립 호리젠탈 있다고 했었습니다. 토끼의 사진은 하나가 더 필요하죠. 액자로 써먹을 친구 하나는 다시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하면 카피본 나올 거고요. 이름 헷갈리지 않게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액자라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액자에 대해서는 필터를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군요. 위쪽에 필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버전에 따라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세 번째 줄 아니면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패치워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티스틱부터 하나하나 찾으시면 될 거고요. 패치워크는 텍스처 안에 들어있어요. 오케이. 네모지게 요만큼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겠죠. 네모나게 간격은 보시면 이렇게 한 50 정도 가장자리가 떨어져 있죠. 높이값도 그래 보여요. 가이드라인을 뽑아보도록 할까요? 눈금자에 숫자들 보이시죠? 어떤 숫자든지 상관없고요. 거기에서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선이 딸려오는 게 보일 거예요. 50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았는데 배경과 잘 구분이 안 된다 싶을 때 에디트에 환경 설정하는 프리퍼런스에서 가이드 앤 그리드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을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모지게 선택할 겁니다. 렉탱글 맞기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대략 잡아도 가이드라인에 척척 붙을 거예요. 가장자리를 보시면 우리는 모서리가 뾰족한데 문제지에 보시면 살짝 쿵 다듬어져 있네요. 동그랗게. 선택한 거를 셀렉트 수정할 겁니다. 모디파이 부드럽게요. 스무스라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이요? 라고 그 부드러움의 정도를 반지름 값으로 넣어줍니다. 5에서 10 정도의 값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하게 되면 모서리가 살짝 쿵 깎인 게 보이시죠? 요만큼을 지울 거니까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누르셔서 지워주시면 안쪽이 이렇게 파인 게 보일 거고요. 액자에서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드랍 섀도우를 줬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선이 아니라 그냥 직접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메뉴 중에서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선을 그려주세요 스트로크라는 게 보입니다. 지금 반딱반딱하고 있는 여길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려줄 거고요. 문제에서는 그 두께 값이 5라고 되어 있고요. 컬러 값은 F6개 흰색이라고 되어 있으니 오케이 해보시게 되면 이 친구를 테두리 그려줄 거예요. 다만 이 로케이션에 대해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걸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선이 그려질 건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그려질 건지 만들어진 선의 중간을 지나갈 건지 라는 건데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요 액자 안쪽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뭘 쓰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냥 센터라고 해볼까요? 오케이.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손댈 게 없죠. 액자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끝났으면 선택은 디셀렉트 해제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동그라미 1번부터 차근차근 작업해 볼까요? 배경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단색인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매직 원드 이용해서 요 하얀색을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단방에 선택이 돼요. 다만 나는 하얀색을 선택하려는 건 아니죠. 선택을 뒤집어 줄게요. 셀렉트의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흰색만 빼고 나머지를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연습하느라고 제공한 이미지니까 다른 데는 쓰지 마세요 라고 저작권에 대한 안내 문구예요.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도록 할게요. 1급의 3번의 경우에는 빨간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요걸 이용해서 색상을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휴라고 하는 단추가 색깔에 관여하는 단추입니다. 슬라이드 왔다 갔다 조절하셔서 빨간색이 될 때 멈추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라고 선을 주겠습니다.
2급의 4번도 갖고 올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4번. 만약에 저처럼 오브젝트 셀렉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위쪽에 옵션을 라쏘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드래그 할 수 있는 형태로 옵션을 바꾸셔서요. 내가 원하는 건 요거야 라고 대각만 드래그 하셔도 자동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버전이 낮은 분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네요. 글씨를 쓰도록 할까요? 타입 to 들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해서 타이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줄바꿈이 되는 거고요. 숫자 키패드 오른쪽 끝자락에는 엔터를 치게 되면 타이핑이 끝났다 라는 뜻입니다. 글꼴 맞춰주세요. 색상값 더블 클릭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결과물에 대해서 그 색상의 방향, 위쪽이 초록이고 아래쪽이 주황이구나 라는 거는 앵글값 조절하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 몽땅 다 했는데 꾸겨주는 거에 대한 언급은 없을지라도 각자 알아서 만들어야 되겠죠. 작업이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굳이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뷰에서 룰러스도 꺼주겠습니다. 파일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는 건 똑같네요. 400에 500은 JPG, 40에 50은 PSD입니다. 지금은 커다란 친구니까 파일,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파일의 이름 그리고 포맷은 JPG 저장하시게 되면 커다란 이미지는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이라고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이번엔 PSD 원하는 게 맞죠? 그대로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폭이 600이고요. 하이트 높이가 400이네요. 새로운 종이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뉴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 픽셀 단위인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폭은 600 높이 하이트는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 색상이 지정되어 있군요. 물감을 좀 짜놓도록 할까요? foreground 더블 클릭하셔서 물감 색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파란색을 전체적으로 물들일 겁니다. 에디트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가득 채우리라 필 어떤 걸로요? foreground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소스 가져오도록 할까요? 2급의 5번. 이미지에 필요한 부분들 다시 유추해 볼까요? 꼬마 친구의 손이 이렇게 손등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의 노란 부분 요만큼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 손등까지니까 요만큼은 잘 이울 것 같아요. 높이 값이 450, 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위아래가 쌍둥쌍둥 잘리게 되면 이 친구는 굳이 줄여서 갖고 올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대로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오도록 할 거고요. 원본은 닫을게요. 레이어의 이름도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5번입니다. 라고 수정을 해줬고요. 필터를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첫 번째 줄에도 필터 갤러리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전에 썼던 필터랑 똑같은 거를 쓰고 싶다면 이 친구를 이용하는 거고요. 이전 것과 다른 거를 새로 골라야 된다면 다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으면 되겠죠. 드라이 브러쉬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꼬마 손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가려서 잘 안 보이고 있죠.
일부분을 가려주는 마스크 작업을 할 건데,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하셔서 하얀색의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하얀색의 마스크는 내 거의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는 부분이 없지요. 다 잘 보이고 있는데, 문제지처럼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려면 검정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검정 마스크와 하얀 마스크를 부드럽게 교차시키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마스크 선택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하시게 되면 위쪽에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된 마스크가 보일 겁니다. 혹시라도 색깔이 흰색과 검정색이 아니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흰색과 검정입니다 라고 바꿔주실 수 있고요. 제일 위쪽에 미리 만들어진 프리셋에 보시게 되면 베이직의 흰색과 검정색이 있을 거예요. 골라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잘 보이는 부분이 흰색이라고 했고요. 요만큼은 잘 보이고 있죠. 흰색 마스크 씌워주면 될 텐데 여기 꼭대기는 안 보이고 있죠. 여기가 검정색으로 칠해져야 될 부분입니다. 대각선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요래요래 쭉 대각선으로 그려내시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적당히 안 보이게 가려주시면 돼요. 2급의 6번. 나머지 이미지들은 천천히 갖고 오셔서 레이어 스타일들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배치가 끝났으면 그 위에다가 쉐이프 모양들을 얹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위쪽에 옵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어요. 필, 선은 없습니다. 스트로크는 짝대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을 만드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서 만들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맞춰주세요. 도형 잘 찾아서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드래그 제작하실 때에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우스 먼저 띄고 쉬프트는 나중에 뜰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들 넣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도형에 대해서 불투명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 지정 가능해요. 70%라고 바꿔주게 되면 뒤쪽이 살짝 비쳐 보이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으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형태 보일 건데요. 바로 타이핑 하시면 돼요. 글자에 대해서 크기도 두 가지, 색깔도 두 가지 줬으면 어떤 아이에 해당한 것들인지는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더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개체들을 다 배치하셨으면 레이어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크기 비율은 어떤지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에 쓸데없이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눈금자는 지워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파일을 커다란 상태에서 저장을 하실 땐 JPEG라고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줄이셔서 PSD로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마무리될 겁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 3번 문제하고 똑같네요.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마지막 문제니까 4번이라고 붙일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폭은 600, 높이는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꼭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까요? 2급의 9번입니다. 이미지의 크기가 이렇게 700 넘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 거보단 좀 커 보여요.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꼬마 친구의 머리카락 보이고요. 아래쪽에 손 다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높이값을 맞춰오면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하이트 높이값을 400이라고 바꿨습니다. 폭도 600으로 똑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방향을 반대로 거울처럼 뒤집어 줄 때 컨트롤 T 누르셔서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존탈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반사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엔터. 이름을 좀 정리할까요? 더블 클릭하셔서 2급의 9번입니다. 필터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러프 파스텔을 찾으세요. 나머지 이미지들도 필요한 대로 잘 찾아오시면 되겠죠? 2급의 10번. 이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 안에 잘리운 형태로 들어가는군요. 클리핑 마스크로 어차피 잘리울 친구들의 경우에는 얘를 굳이 토끼만 선택해서 갖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몽땅 다 데리고 올게요. 방향만 좀 반대로 뒤집어 놓을까요? 컨트롤 T,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도형을 얹어서 이 친구만큼 잘라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있죠. 쉐이프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꽃 모양을 찾으세요.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는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라 아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레이어의 순서를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잘리우는 그림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잘리워라 이압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필터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도형도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도형에 대한 스타일도 넣어주고 가는 게 좋겠죠. 도형, 꽃 선택했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이어 스타일, 내부 그림자 주면 되겠죠. 이너, 섀도우. 나머지 이미지들 작업을 하도록 할 텐데요. 레이어를 맨 위쪽에 있는 걸 선택해야 그 다음에 애들은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레이어를 내가 뭘 선택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좀 얹어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고요. 선은 없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에서 찾으세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어 스타일들 그리고 불투명도 적용을 해주세요. 글자를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하세요. 배치가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들 그리고 레이어의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쭉쭉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작업하셨던 분들은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가 꺼내져 있다면 깨끗하게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커다란 이미지는 JPG 10분의 1로 줄이면 PSD 저장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맷이 JPEG인지 확인을 하셔서 저장하시면 커다란 이미지는 저장이 끝났고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여기까지 2022년 8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